자, 여러분 인천여고 각지문입니다. 일요일 밤입니다. 정말 좋죠. 우리가 그토록 원하던 V자 경기 회복, 미국에서 입증이 되고 있죠. V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뉴욕 시장이 그야말로 급등하였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뉴욕 증시가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면서 급등 나올 것이다 라고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지난 금요일 날도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죠. 뉴욕 증시가 여기를 돌파하면서 급등할 것이다 라고 그랬는데, 진짜 급등 나왔습니다. 돌파하면서 급등이 나왔어요. 정말 멋진 모습이다 생각이 되고요. 또 나스닥은 이제 역사적 고점 신고가를 내고 있습니다. 5814로 마감됐는데, 지난 2월달 고점이 역사적 고점인데 거의 거기에 다가섰죠. 그리고 이제 그야말로 1만 포인트, 대망의 1만 포인트를 향해 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것 같고, S&P 역시 마찬가지로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독일도 그야말로 급등이죠. 독일도 긴가민가 하면서 상승해서 낙폭을 회복해서 횡보하다가 이 횡보에서 이제 급등으로 돌변해 가지고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면서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제 지표도 굉장히 좀 괜찮게 나온다라는 얘기 들리죠. 결국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다. 경제의 큰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이다 하는 것이 증명이 되죠. 아마도 시장에서 거의 저 혼자 경기가 그렇지 않다, 경기가 예상과는 달리 급반등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야말로 급등하고 있습니다. 독일도 그렇고 프랑스라든가 뭐 다른 나라 비슷하게, 일본도 요즘엔 그래요. 일본도 독일과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횡보하다가 급등 나오면서 장기선을 돌파하는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한국 시장도 그런 모습으로 갈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코스피가 아직까지는 급등에서 뭐 급등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코스닥만큼 급등은 아닙니다. 코스닥은 그야말로 급등인데, 코스닥만큼 급등은 아닌데, 이제는 코스피도 이제는 장기 평선을 돌파하면서 그야말로 닥치고 매수, 그야말로 급등 나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금 장기 평선이라고 장기 저항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요 2250 여기를 갖다가 돌파할 수 있는, 제가 1400포인트 1500포인트에서 닥치고 매수다 그랬는데, 그야말로 닥치고 매수가 맞아 들어가는 그런 이제 모양을 만들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250 여기만 돌파한다면 2400까지 가는 그런 모양이 나올 것 같고, 또 2400까지 갔는데 경기 모습이 훨씬 좋다면 역사적 고점인 2600도 돌파하는 그런 모양이 나올 수 있다. 돈은 참 많습니다. 우리 거의 5년 동안 부동산이 호황을 보였고, 부동산에서 탈출하는 돈, 부동산 예비자금, 주식시장 주변에 있는 MMF라든가 뭐 이런 여러가지 RP라든가 이런 쪽에 거의 한 220조, 226조 뭐 그 정도라 그래요. 그런 돈들이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사려고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요즘에 여러분에게 강력히 얘기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급등선을 만들고 있죠. 제가 여러분한테 삼성전자를 여기에서 사야 된다라고 많이 강조를 드렸는데, 여기를 돌파하면서 지금 급등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아마 삼성전자가 6만원을 돌파하는 것도 곧 나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급등의 원천이 되고 있는 우리 가장 중요한 부분이 결국 미국의 경제지표예요. 그래서 이 경제지표의 모습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제가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미국의 고용지표가 서프라이즈하다. 지난 금요일날,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토요일날 아침에 끝난 미국의 고용지표, 이 고용지표가 저도 이렇게 이 정도일 거라고는 얘기 안 했고, 그냥 경제지표가 V자 반등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만은, 그야말로 예상보다도 훨씬 좋은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의 고용지표가 서프라이즈하다.
실업률과 신규 고용이 큰 폭으로 개선되고 있다. 5월의 고용지표, 노동부가 발표하기를 5월의 실업률이 4월달에 14.7%에서 13.3%로 하락했다. 사실 5월달에 코로나가 완전히 끝났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고요. 5월달에 뭐 한 5월 중순 정도부터 시작해서 이제 점차적으로 미국이 경제활동을 재개하는 그런 조치를 취했는데 벌써 실업률이 13.3%로 하락했다. 13.3%로. 4월에 14.7%에서 13.3%로 하락했다. 예상은 고용지표 실업률이 예상은 19.5%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4월달에 14.7%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상이 19.5%였는데 자 13.3%로 하락했다. 이게 뭐 갭이 한 6% 되죠. 6%. 또 5월달에 그 얘기하면 신규 고용이 돼요. 이게 비농업 신규 고용이 되는데 5월달에 비농업 고용이 250만 명 증가다. 시장이 예상한 833만 명 감소였단 말이죠. 예상한 833만 명 감소였는데 예상보다 약 1000만 명 정도가 개선이 된 것이다. 1000만 명 정도가. 이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좋은 급한 속도로 경기지표하고 경제가 회복이 되고 있다. 또 이제 수요일날 발표된 ADP 민간고용, 오토데이터 프로세싱이라고 그러죠. ADP 민간고용이 예상은 900만 개 감소였는데 276만 개 감소로 나타났단 말이죠. 민간고용이. 그래서 이 ADP 지표가 발표될 때부터 뭔가 좀 조짐이 이상해서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간 실업상 신청 건수도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더니만 5월달에 고용지표가 엄청 좋게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미국의 경제지표가 서프라이즈한 모습이 나왔다 이겁니다. 경제지표가. 소리가 잘 들릴 텐데요. 자,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소리 잘 들리는데, 소리 안 들리시는 분은 재접속. 자, 소리 안 들리시는 분은 재접속. 소리 안 들리세요? 예, 뜻보기님, 예.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처음으로 나온 5월 달의 고용지표가 예상과는 달리 아주 서프라이즈한 모습을 보였다. 이 얘기는 앞으로 많은 지표들이 이렇게 서프라이즈 될 것이다. 많은 지표들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경제 지표가 서프라이즈 할 것이다. 요 의미를 현재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난 주말에 처음 나온 고용지표가 저런 모습인데 요 얘기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경제 지표들이 서프라이즈 할 것이다. 그것을 의미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뭐라 그러냐면 V자 회복이 아니라 로켓십이다. 레리 커들로 국가경제위원장은 3분기, 4분기에는 성장률이 20%에 달할 것이다. 20%에 달할 것이다. 마이너스를 보였었는데 이제 3분기, 4분기에는 20%의 성장률을 보일 것이다. 우리는 그야말로 3분기, 4분기 예를 들어서 한 10월 달쯤 돼서 3분기 성장률이 뭐 20%로 나왔다. 이럴 때는 우리는 팔아야 돼요. 팔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전망들이 나오고 앞으로 지표들이 계속 서프라이즈가 나올 겁니다. 서프라이즈 올라가고 또 서프라이즈 올라가고 돈도 워낙 많이 풀었죠. 워낙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정말로 서프라이즈하게 계속 나올 것이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제 가장 복병이 뭐냐면은 2차 감염, 2차 재유행. 이게 이제 복병이에요. 2차 재유행. 2차 대확산이 나온다면은 또 경제는 굉장히 좀 두려움에 떨겠죠. 그런데 1차를 겪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차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때는 사람들이 놀라지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2차 대확산이 나오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유럽이나
미국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사망자가 많아요. 또 우리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확산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차 재확산은 없을 것이다 생각이 되고, 유럽과 미국은 없을 것이다 생각이 되고요. 중국과 한국과 대만은 1차에서도 많이 유행 안 했기 때문에 2차 가능성은 더 작다라고 볼 수 있겠죠. 2차 가능성은 작다. 그런데 만약에 이럴 수는 있어요. 미국과 유럽과 남미는 그야말로 다 돌았어, 한 바퀴.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항체를 가지게 됐는데, 중국과 아시아 국가들은 별로 유행을 안 해서 별로 안 걸려가지고 오히려 감염이 덜 됐다, 항체가 덜 생겼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아시아는 예전에 말이죠, 사스, 또 메르스, 그 다음에 이제 신종플루는 조금 다르긴 하죠. 신종플루는 이제 아시아에 생긴 게 아니고, 사스나 메르스는 아시아에 유행했던 거란 말이죠. 그래서 사스하고 메르스 때에 어느 정도 한 바퀴 도는 거 아니냐, 아시아는. 그래서 아시아는 2차 감염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 확산세가 크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볼 때에 아시아의 2차 재확산 가능성은 크지 않다. 결론적으로 글로벌 2차 확산세는 크지 않고, 제가 너무 낙관적으로 보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2차 확산이 있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한번 겪었기 때문에 처음에 겪는 것보다는 덜 두려워한다. 다 아니까 이렇게 이제 보여져요. 그래서 그렇게 너무 걱정할 부분은 아니다.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아주 굉장히 좋은 그런 이제 모습이 나왔다는 거. 그리고 코로나19의 국내는 조금 지금 좀 조심을 아직도 해야 됩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 57명 나왔어요. 그래서 49명, 39명 하다 다시 50명 올라왔습니다. 51명, 57명. 토요일날 50일, 일요일날 57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아직 우리나라는 수도권 중심으로 지금 계속 소규모 집단 감염이 생기기 때문에, 소규모 집단 감염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해외 유입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조금씩 퍼뜨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저 인구 밀집 지역인 주로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이렇게 이제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지금 퍼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아직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국제유가가 크게 올랐죠. 국제유가가 제가 말씀드렸던 그 흐름대로 국제유가 한번 보세요. 자, 국제유가 한번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던 흐름대로 비슷하게 지금 가고 있죠. 국제유가 WTI 보시면은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기를 요 갭을 메꿀 것이다 그랬죠. 갭을 메꿀 것이다 그랬는데, 지금 이제 갭을 다 메꿔 갑니다. 거의 꾸준히 올라가면서 갭을 메꿔 갔고요. 또 아마도 조만간에 여기를 돌파하면서 급등이 한번 나올 겁니다. 어제도 이제 비교적 급등이 나죠. 5.7%니까. 그런데 또 한 번의 급등이 나오면서 한번 서프라이즈한 모습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폭발이 할 겁니다. 폭발. 조만간에 유가가 한번 폭발을 할 거예요. 폭발을 하면서 쭉 급등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한번 급등이 나올 거예요. 그 급등이 나올 때가 기름은 좀 매도의 시점이에요. 아직까지는 그런데 급등이 나오고 있다 생각이 되고, 그래서 제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이제 1분기하고 2분기하고 차이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1분기하고 2분기. 2분기는 4월달부터 시작됐죠. 4월달부터. 그래서 2분기의 평균 가격, 유가의 평균 가격이 얼마냐라는 거예요. 2분기 초입하고,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요때 이제 쭉 했고, 그 다음에 가면 갈수록 그 기름의 유가의 가격이 높아지고 있죠. 5월달부터. 그래서 이 가격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얘기 뭔 얘기냐면은, 지금 이제 4월달이 가장 쌌죠. 4월달. 그리고 5월달은 조금 높았죠. 그리고 6월달은 더 높아지죠. 이렇게 되면은 일단 2분기에
그 화학회사들, 그 뭐 케미칼도 그렇고 또 정유사들도 그렇고 이거 평가이익입니다. 상당한 평가이익이 나오는 거예요. 4월달, 그러니까 5월달, 6월달. 4월달은 이랬지만 5월달, 6월달 되면서 평균 단가가 위로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대개 이제 두바이에서 우리가 가져오는데 두바이에서 한국까지 오는데 한 달 걸린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매수했던 유가가 계속 오면 올수록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번에 2분기에 정유사들의 재고평가 이익은 재고평가 손실이 아니라 재고평가 이익으로 나올 것이다. 1월달에는 1월달, 2월달, 3월달에는 반대였죠. 1, 2, 3월달. 왜 정유사들이 일주 이상의 적자가 났느냐 하는 것은 이렇게 정유사들의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됐죠. 이런 식으로. 평가 손실이 엄청 났고 정제 마진도 사실은 기름 수요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하락하는 추세였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번에는 쭉 상승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정유사들의 그 수지도 상당히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케미칼도 그렇고 그런 관점에서 상당히 기대가 된다. 그런 여러 가지를 모아서 우리가 본다면 대한민국은 원래 글로벌 경제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되는 쪽이니까 글로벌 경제가 좋아지면서 대한민국의 수출은 늘어날 것이고 대한민국의 수출 마진은 늘어날 것이고 또 대한민국은 코로나에서 가장 타격이 덜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경제 성장률 위축도 작았을 것이다. 따라서 세계 경제가 좋아지면 또 우리나라에서 가장 돈이 많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돈의 유입도 굉장히 빨라질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다시 한국의 주식을 사기 시작하면 뭘 살 것인가 그런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여러분은 매매를 해야겠다. 그래서 기간별로 외국인들이 자 보세요. 얼마나 많이 매도를 했는지. 지난 3월달, 물론 2월달부터 많이 팔았습니다만은, 2월 25일부터 본다면 2월 25일부터 진짜 외국인들 많이 팔았죠. 정말 엄청나게 팔았습니다. 계속 한 1조씩 팔고, 1조씩이 1조 3천억, 1조 1천억, 1조. 그러니까 2월달, 3월달에 엄청나게 매도를 많이 했죠. 2월 21일께부터, 2월 21일부터 이제 우리나라 코로나가 얘기가 됐는데, 그리고 3월달 들어서도, 4월달 들어서도 엄청나게 팔았습니다. 3, 4월달에도 정말 많이 팔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5월달 들어가지고 외국인의 매도가 조금씩 주춤주춤 했죠. 4월 말 정도부터 조금씩 외국인의 매도가 주춤주춤 하다가 최근 들어가지고는 확연하게 외국인들의 매도가 약해지고 있다. 샤워를 했더니만. 때로는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기도 했다. 이제 슬슬 외국인들이 매도를 멈추고 매수로 돌아서는 모습도 나오죠. 이렇게 4천억씩 매도할 때도 있었지만 3천억씩 매수할 수도 있었고 점차 매수가 균형을 이루는 모습을 나오고 있다. 게다가 기관들은 또 압도적인 매수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기관들은 보시면은 거의 2천억, 8천억, 물론 이제 8천억도 매도도 있습니다만은 3천억, 2천억, 3천억, 자, 지난주 수요일 날 1조 1천억, 또 2,900억, 4천억, 이런 식으로 기관들의 압도적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기관이 먼저 매수하고, 그 다음에 외국인이 매수하는 그런 모양으로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기관 외국인들이 압도적으로 매수하는 종목들,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런 종목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난 주말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 삼성전자 하이닉스, 또 뭐 LG전자, 삼성 SDI, 이노텍 이런 것들, 또 현대차, 기아차, 모비스, 현대위아, 현대글로비스 이런 것들. 게다가 뭐 LG화학이라든가, 또 뭐 S51, SK이노베이션, GS까지. 포스코하고 현대제철, 동국제강도 많이 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선주의 흐름들도 뭐 나쁘지 않고, 건설조, 삼성엔지니어링, 현대건설, GS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좋고요. 그 다음에 두산그룹들도 뭐 급하게 올라오고 있죠. 대한항공도 이제 급하게 올라옵니다. 게다가 은행주들 상당히 안정적으로 올라오는 중이고, 증권주 올라오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낙폭 가대했던 코스피의 대표 대형주들이 급등이 나오고 있다. 이것이 이제 현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코스피의 대표 대형주가 올라오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미국은 과연 뭐가 올라가느냐? 미국이 올라가는 종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은 과연 뭐가 올라가느냐? 자, 미국은 원래 이런 종목이 올랐죠? 아마존이 이제 급등을 해가지고 고점에서 계속 등락을 하고 있고, 아마존이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소위 이제 언택트의 대표적 볼기고, 차세대, 다음 시대 4차 혁명을 이끌고 있는 아마존, 그다음에 넷플릭스. 그쵸. 넷플릭스 역시, 이번에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넷플릭스는 주가가 오히려 더 견조한 모습을 보였죠. 지난 3월 달에 저점에서 넷플릭스는 오히려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다. 오히려 코로나가 넷플릭스한테 호재가 되더라. 이런 개념으로 넷플릭스가 올랐고, 그리고 이제 테슬라가 올랐죠. 테슬라가 또, 언택트 종목도 그렇고, 또 전기차가 앞으로 이제 10년 동안 좋아질 것이다 하는 그런 개념에서 진짜 역사적 고점으로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빠지지 않았죠. 요게 이제 쭉 있었던 그 일들이에요. 그동안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지수가 급등하잖아요. 이거 다우지수가 급등하는데 아마존이나 테슬라나 넷플릭스는 별로 안 올라가요. 지금 다우지수도 이렇게 급등하는데, 나스닥도 사실은 조금 다우보다는 좀 덜 올라가고, 지금은 다우가 급등을 하면서 오히려 주식이 예전 전통주 중심으로 올라가더라. 그래서 지난 주말에도 시티그룹, 비록 원방이긴 하지만 급등세를 보입니다. 그 전날 4% 올랐고 이날 5% 올랐어요. 시티그룹이 은행주의 대표, 글로벌 은행의 대표인데 급등을 하고 있다. 시티그룹.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항공사, 아메리칸 에어라인이, 자, 이거 한번 보세요. 그 전날, 41%가 올라서, 아메리칸 에어라인. 올랐어요. 그리고 어제는 11%가 올랐는데, 11%가 상승했는데, 장중에는, 22% 올라서, 36%. 장중에는 36%가 올랐다가 플러스 36까지 올라갔다가 11%로 마감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급하게 올라가고 있다. 아메리칸 에어라인 같은 이런 항공주가 급등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결론은 뭐냐면은, 그래, 항공주가 어려웠지. 또 어려워 아직도. 그렇지만 미국에서 비행기가 없어지는 않을 것이다. 자, 이 글로벌 세계에서 비행기가 없어질까? 비행기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지금 비행기 막 운항이 안 돼서 어렵지만, 아마도 요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다시 비행기를 탈 것이다. 비행기를 안 타고 어떻게 다녀? 미국이나 중국까지 큰 나라에서는 비행기가 뭐 필수적이죠. 아주 아메리칸 에어라인은 힘들었죠. 2018년부터 장기 라인이 하락을 해서 계속 하락했습니다. 이때 주가가 그래도 한 $50, 그렇지 않아도 한 $45는 갔었는데, 45달러에서 10달러까지 내렸다. 엄청난 하락이죠. 50달러에서 5분의 1 토막이 난 거야. 그러다가, 코로나가 있는데,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다시 비행기는 뜰 거야. 하면서 이제 급등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이렇게 급락했던 종목들이 급반등하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웰스파고도 그렇죠. 은행주 웰스파고도 그 전날 좀 올랐고 어제도 4% 올랐습니다. 장중에는 12%까지 갔습니다. 12%. 웰스파고 은행인데 은행주인데 12%까지 갔다가 4%로 마감됐단 말이죠. 급등하니까 차익 매물은 나오는데 어쨌든 급등세가 나오고 있다. 그 다음에 뭐 갭 같은 회사, 갭은 이제 우리 잘 알죠. 갭은 이게 의류 브랜드죠. 의류 브랜드 갭도 보면니까 바닥에 쭉 기다가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급락해서 바닥 기다가 지금 급등세가 나오고 있다. 갭.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관련돼서 또 우리가 삼성전자랑 관련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것도 급등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뭐 크게 못 올라가다가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이렇게 $50를 돌파하면서 이틀간 급등이 나왔다. 삼성전자 올라가겠죠. 그렇습니다. 메르슨 오일 같은 거, 메르슨 오일도 우리나라 따지면 이제 S 오일과 비슷하겠죠. 그런 회사인데 그동안 유가가 어찌 될지 몰라서 이렇게 행보하다가 지금 이렇게 갭 상승해서 급등하고 있다. 무려 17% 올라서 17.5%. 17.5%. 이렇게 되면은 이제 내일 S-오일하고 S-오일. 그동안에 S-오일 별로 못 올랐죠. S-오일. 자, S-오일도 올라가고, SK이노베이션도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GS도 올라가겠죠. GS는 GS칼텍스의 모회사니까. GS칼텍스는 상장이 안 돼 있죠. 그래서, 요런 모양을 볼 때에, 미국의 메르슨 오일, 마라톤 오일이라고 하죠. 우리가 마라톤 오일. 메르슨 오일이 저렇게 올라간 거 보니까, 자, 우리나라에서도 S-오일과 SK이노베이션 이런 게 이제 급등 나오겠구나. 17% 올라서 17%. 우리나라에 17% 나올까요? 17.5% 올랐어. 자, 우리나라도 한번 그런 이제 급등을 기대할 수 있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 내일은 뭐 이런 거 보자고요. 일단 삼성전자가 제가 보기에 삼성전자가 이제 주가가 못 올랐던 구간 쭉 올라올 때 삼성전자는 못 올랐죠. 못 올랐던 이유가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팔아서 못 올라간 거예요. 팔아서 경기가 나쁜데 삼성전자 올라가겠어? 그래서 기관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하고 개인들은 샀지만 개인들은 사가지고 뭐 잘 올라갑니까 저게? 근데 드디어 이제 기관 외국인들이 매수하니까 급등이 나왔어. 55,500원. 모양 보니까 최근 들어가지고 기관 외국인들 적극 매수하기 시작했어요. 자, 적극 매수하죠. 외국인들이 요때도 100만 주씩 샀지만 300만 주, 200만 주, 300만 주. 또 최근에 300만 주, 160만 주. 주말에도 11만 주 매도 정도야. 조금 매도했어. 근데 기관들은 200만 주, 200만 주, 무려 900만 주, 160만 주, 200만 주. 내일 또 뭐 엄청 사겠죠. 주가는 55,500원까지 왔는데 아마도 내일 또 엄청난 매수할 것 같아. 그렇게 되면은 일단은 삼성전자는 제가 볼 때 전자는 6만원 돌파하지 않았냐. 6만원 돌파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6만원 돌파하지 않겠냐. 액면 분할해가지고 주가는 빌빌빌빌 그랬는데 드디어 액면 분할 이후에 18년도, 19년도, 2000년도 들어왔으면서 2020년도에서 드디어 이제 6만원 돌파하는 모양이 나오지 않겠냐. 6만원 돌파하면은 한 8만원 가지 않을까? 한 8만원 가지 않겠나? 뭐 주가 앞날 어떻게 알겠습니까만은 일단은 경기가 좋아지면 D램도 잘 팔릴 것이다. 지금까지는 코로나의 영향이 아주 오래 간다. 오래 가니까 뭐 D램도 안 팔리겠지. 뭐 서버도 안 팔리고 우리 스마트폰도 잘 안 사고 소비가 줄어들고 이랬는데 그게 아니야. 경기는 빨리 회복될 것 같아. 이렇게 되면은 이제 D램 반도체 잘 팔릴 것이다. 또 삼성전자가 만들고 있는 스마트폰도 잘 팔릴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6만원을 돌파하면서 급등이 나올 수 있다. 그리 보여지고 가장 좋은 것은 지금 외국인들의 지분율이 55%예요. 얼마 전에 54%였다 좀 올라왔다. 이 55%이기 때문에 아마도 57%, 58%까지는 끌어올리지 않겠나. 그때까지 또 기관들도 이제 집중 매수하기 때문에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하면서 매수해서 쭉 끌어올리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런 관점에서 자, 삼성전자의 급등세가 나올 것이다 생각이 되고요. 물론 하이닉스도 뭐 급등이 나오겠죠. 하이닉스도.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어디가 뭐 많이 올라갈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수급 보면은 일단 그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가 좀 집중적으로 나왔다 볼 수 있겠고, 물론 이제 하이닉스도 만만치는 않아요. 250만 주, 90만 주. 외국인 비중은 48%가 와 있네요. 자,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LG전자 마찬가지입니다. LG전자. LG전자도 지금 실적은 꽤 좋아지고 있어요. 가전에서. 스타일리스트, 무슨 뭐, 이런 것들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장기로 하락했는데 바닥에서 치고 올라오고 있고, 4만원까지 가면서 신용 다 틀렸다가 지금 신용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굉장히 급하게 올라가고 있다. LG전자. 아시다시피 현대차는 뭐 급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어제 그저께 목요일날 음봉 보였는데
제가 금요일날 여러분한테 공방하면서 또 현대차 사라 그랬죠. 이거 사야 된다. 이거 사야 된다. 그랬는데, 지금 이제 목요일날 음봉 나왔고, 다시 매수 들어왔어요. 들어오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 아마 여기 돌파하겠죠. 돌파하게 되면은, 원래 자리까지 가지 않겠나. 원래 자리는 15만원 정도. 원래의 그 저점 자리. 현대차의 영원한 저점은 15만원이에요. 15만원인데, 15만원까지는 가지 않겠나. 15만원도 상당히 저평가된 거야. 11만원 돌파했는데 이제 15만원까지 가는 그런 모양 나오지 않겠나 보는 거죠. 현대차. 그 다음에 기아차 마찬가지입니다. 기아차 역시 마찬가지로 이번에 뭐 우리 방에서도 좀 수익이 났지만 또 다른 분들도 수익 나신 분 많겠죠. 기아차 역시 이제 급하게 올라가는 모양을 보이고 있다. 이것도 급등이 나올 것 같다는 거죠. 자, 현대차 기아차 말고도 이제 만도 같은 것도 좋고요. 만도 같은 것도 좋고 좋습니다. 바닥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전기차 관련해 한원 시스템도 좋습니다. 전기차의 한원 시스템, 대표적인 전기차 수혜주가 되겠죠. 주가는 뭐 별로 안 빠졌습니다. 롯데케미칼도 좋겠고, 롯데케미칼. 뭐 안 좋은 주식이 없어요. 다 좋아요. 이제 대표 종목이 좋다라는 거죠. 테마 종목보다 지금은 대표 대형주들고 가는 시기다. 경기 민감주가 가는 시점이다. LG화학은 좀 올랐습니다. 그 사이에. 좀 올라가지고 지금은 조금 이제 조금 쉬었다 사는 그게 좋겠다. 쉬었다. 그런 모습인데 너무 많이 올랐어요. LG화학. 뭐 삼성 SDI보다는 뭐 상대적으로 덜 올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삼성 SDI는 훨씬 더 올랐죠. 2차전지 배터리 때문에 삼성 SDI는 많이 올랐는데 LG화학은 좀 덜 올랐다 하는 것 때문에 이제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SK이노베이션도 이번에는 많이 올라갈 것 같은데 SK이노베이션은 이제 유가도 올라가고 이게 원래는 세일마다 2차전지 세일 때문에 주가 많이 올라가가지고 적어도 한 21만원 정도 있어야 되는데 22만원 정도 이 정도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유가 때문에 또 LG화학과의 분쟁 때문에 주가 계속 내리막을 치고 있었던 모습이었죠. 60일 타고 내려왔습니다. 얼마나 참. 그래서 아마도 주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저는 적어도 20만원까지 가지 않겠나 보는 거예요. 20만원까지. 아니더라 18만원까지도 무조건 가겠다. 그래서 SK이노베이션도 상당히 현재 올라갈 여지가 많은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뭐 SO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메르스노일의 주가 급등세 아까 설명드렸죠. 메르스노일이 얼마 올랐습니까? 하루 사이에 메르스노일이 오늘은 녹화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녹화가 안 됐던가요? 회원방송은 녹화가 됐을 텐데 회원방송 녹화 됐을 거예요. 자, 메르스노일이 지금 17%가 올랐어요. 17.5%. 17.5%. 이 정도 올랐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정유회사들도 많이 오를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7.5% 올랐어요. 자, 메르스노일 17.5%, SO일 많이 올라간다. 그리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조선주가 이번에 카타르에서 백척 수주 얘기 나왔는데 아직은 안 올랐단 말이죠. 경기가 불안하니까. 근데 경기가 이제 불안하지 않다. 이렇게 되면은 이것도 제대로 된 상승이 나올 겁니다. 뒤늦게 상승하겠죠. 그래서 저는 한국조선해양이나 현대미프가 좋다 보는 거예요. 지금 이제 주가 차도 이렇게 돼 있는데 급등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설주 삼성, NG, 현대건설, GS건설 이건 좋고요. 그렇게 이제 급등 나올 것이다. 물론 이제 은행주 흐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은행주도 좋을 것 같고요. 은행주도 좀 이런 모습인데 급등 나올 것 같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제가 뭐 늘 강조했지만 98년도 2009년도 그 다음에 2020년도 요 세 번이 신루타의 기회죠. 신루타. 97년도 외환위기가 끝나고 1998년 이때 10배 먹기는 쉬웠어요. 그 다음에 2008년이 끝나고 2009년 10배 먹기는 쉬웠어요. 그 다음에 2020년 자, 10배짜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루타. 그러면 여러분들이 선택할 건 뭐냐? 좋은 전문가를 만나야 돼. 지금은 말이죠. 지금은 급락 후에 급등의 장이야. 급락 후 급등의 장. 그래서 요 상황을 잘 알아야 된다. 요런 상황을. 이전에 뭐 테마주 가지고는 쉽지 않아요. 테마주. 이거 쉽지 않습니다.
바람을 잘 타야 돼. 바람을 잘 타야 돼. 저는 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두 번 다 겪었죠. 두 번 다 겪었습니다. 제가 86년부터 이제 주식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때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 두 번의 상황을 겪었기 때문에 저만큼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권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많은 분들이 인천유 방송 들어서 대박 내라 하는 관점에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한 겁니다. 어떻게? 초저가로 한 달에 11만원 초저가로 여러분한테 봉사하고 있는 거예요. 초저가로 한 달에 11만원으로 두 달에 22만원 할인도 없습니다. 할인은 없어요. 할인도 없고 한 달에 11, 두 달에 22. 왜냐하면 가격이 너무 싸기 때문에 할인할 수도 없어. 방 이동 안 돼요. 쿠폰도 안 됩니다. 지금도 이제 저 방에 와서 참 많이들 수익 났을 텐데, 저는 말이죠. 우리가,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모르실래나? 지금 지수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어디까지 갈 것인가 대해서, 우리 외환위기 때, 지수가 200포인트까지 갔어요. 200포인트까지 갔다가 1000포인트까지 갔습니다. 제 기억에 한 270포인트인가? 네, 그때 270포인트 같아. 여기에서 제가 코가 좀 안 좋아가지고 재치기가 나요. 여기 270포인트에서 1000포인트까지 갔어요. 4배 올랐죠, 지수가. 또 요때가 2008년도 어디까지 갔었냐면 900포인트까지 갔어. 900포인트 바로 아래까지 내려갔죠. 890 몇 포인트까지 내려갔죠. 900포인트에서 이게 다시 2100포인트까지 갔죠. 이번에는 1500까지 왔으니까 한 3000까지 가지 않을까? 1400 얼마까지 왔었죠. 그러니까 1500으로 치면은 요게 더블 난다면 한 3000원 가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갈지는 알 수 없죠. 근데 똑같이 글로벌 금융위기 겪고 난 다음에 900에서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모양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외환위기 이 270까지 갔다가 1000포인트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번엔 얼마까지 갈 것이냐? 1500까지 갔었는데 한 3000 안 갈까? 적어도 2500까지는 갈 거야.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흐름에서 여러분들이 대박을 내기 위해서는 뭘 사야 될 것이냐? 이게 제가 비염이 좀 있어 갖고요. 샤워하면서 코에 물 들어갔더니만 그런 흐름을 보고 있고,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급등했던 패턴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제가 이제 많은 수익을 냈기 때문에
네. 제가 이 조금 비염이 좀 있어서 가끔씩 이렇게 뭐 꽃가루가 말리는 철, 또 이제 아까는 이제 창문을 좀 열어놨을 때, 그리고 또 이제 목욕을 했는데 목욕하면서 뭐 코에 물이 들어간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가끔씩 재치기를 합니다. 재치기. 근데 뭐 비염이 심한 건 아니고요. 이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비염 있는 분들은 아시죠? 네, 네, 그렇게 이제 특히 봄에 좀 심하고요. 그런 게 있는데 뭐 이렇게 치료를 해야 될 정도는 아니고 가끔씩 한 번씩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뭐 비염은 제가 볼 땐 병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뭐 사람들은 뭐 집중이 안 되고 뭐 그런 얘기 있는데, 뭐 제가 볼 때는 집중 그런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가끔씩 코가 간질간질해요. 그리고 제 코가, 제가 이제 술을 자주 마시는 편이 아니거든요. 술을 이제 거의 뭐 일주일에 딱 한 번 정도 먹는데 그것도 많이 마시지도 않습니다. 기껏해야 뭐 소주 한 병이고 그냥 소주 한 반병 정도 마시는데, 비염이 있으면 코가 좀 안 좋아요. 이게 안 좋아가지고 끝에서 코가 조금 좀 상했어. 코 끝에가. 어떤 분들은 제가 뭐 술을 좀 좋아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보시는 분이 있는데, 술을 이렇게 자주 먹는 편도 아니고 좋아하지도 않고, 근데 조금 비염이 있으면 그렇게 돼요. 일단 그렇다. 자, 하여튼 그래서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 바이오도 좀 많이 올랐죠. 바이오도 많이 올랐고, 여전히 뭐 바이오도 뭐 탄력이 있어요. 대웅제약도 상한가하고요. 또 동아약분도 상한가하고, 그렇죠. 이렇게 뭐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고, 또 예,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데, 저는 바이오도 하긴 합니다만은 지금은 바이오가 조금 까다로워요. 그래서 어떤 특별한 재료라기보다는 바이오는 산발적으로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막 그런 모습이란 말이죠. 그래서 산발적인 상승을 보이기 때문에 저는 바이오는 단기 매매만 합니다. 단기 매매만 하고, 지금은 추세적으로 심루타.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카카오하고 네이버로 그야말로 대박을 냈죠. 카카오는 대부분 다 100% 이상의 수익을 냈습니다. 네이버도 대략 50% 이상 수익을 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주로 우리가 자동차, 물론 이제 그 전에 우리 코로나 처음 유행할 때는 이런 거 많이 했죠. 뭐 화일약품도 하고, 수젠텍도 하고, 시젠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 EDGC도 하고요. 시젠도 이제 매매를 하고, 시젠도 이제 매매를 많이 했죠. 올라갈 때, 이때. 지금 안 합니다. 이때 많이 매매를 했고, 다음에 뭐 수젠텍, 요것도 좀 했고요. 급등할 때. 초기 국면에 많이 했죠. 초기 국면에. 그리고, EDGC도 하고요. 그때 여러분들 제가 유튜브에서 EDGC 좋다고 막 했던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유튜브에다 녹음되어 있습니다. 녹화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했던 게 화일약품. 여기에서 또 이제 두 번인가 매매를 했죠. 그래서 40%씩 막 먹고 그랬어요. 하다가 요즘은 요런 것들 제약바이오를 좀 덜 하는 편이고, 지금은 이제 대형주들을 많이 하고, 카카오 네이버는 아주 오래 갖고 있었고요. 카카오 네이버는 오랫동안 우리가 매집을 해가지고, 해서 카카오를 거의 100% 최소 100% 이렇게 수익을 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정말 장이 좋고, 제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굉장히 가격이 싸잖아요. 가격이 월 11만원이야. 월 11만원. 한 달에 11만원, 두 달에 22만원. 굉장히 싸죠. 굉장히 싸고, 게다가, 여러분한테 아마 최고의 수익을 줄 겁니다. 한국의 많은 전문가 중에서 제가 뭐, 장담 큰데,
최고의 수익을 준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예요. 제가 자신 있게 제가 최고의 수익을 준다. 그건 이제 그런 전문가인데 자신 있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어떻게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문자를 주냐면요. 문자를 여러분한테 주는 방식이 이렇게 갑니다. 있었는데 제가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이거 아니구나. 이것도 아니고 뭔가? 뭘 보여드리려고 했다가 찾으면 잘 없어. 예. 그래서 카카오는 하여튼 최소 100% 이상씩 수익을 다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최고의 고점에서 5월 26일 날 아침에 최고 고점에서 27만원대에서 카카오하고 네이버 두 개를 우리가 차익 실현 매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고, 우리가 일단 문자는 이렇게 나가요. 문자는 기아차도 이번에 35% 정도 수익이 났는데, 매수 이렇게 나갑니다. 기아차 28,000원 간단한 내용들 매도할 때도 매도 기아차 38,000원에서 37,000원 정도 단기 차익 실현. 그러니까 기아차를 우리가 단기 차익 실현하는 거죠. 예, 단기 차익, 기아차를 6월 3일 날 매도했는데 매수는 4월 7일 날 거의 2달 정도 보유하고 있어요. 비교적 좀 긴 기간이죠. 4월 7일부터 이제 매수해가지고 아마 그때 우리 방에 들어왔던 분들 다 기아차 샀을 거예요. 정말 많이들 샀습니다. 기아차 안 산 사람 없을 거예요. 또 신한지주도 24% 수익이 났는데 이것도 이제 4월 7일 날 매수해서 6월 3일 날 팔았거든요. 이것도 상당히 오랫동안 거의 2달 정도 당시에 매수했던 다 매수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또 삼성전자를 매수했습니다. 삼성전자를 51,100원에 매수했어요. 매수 삼성전자 51,100원. 아직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보유. 또 요때도 이제 시초카 같은 날인데 장 출발 전에 8시 49분에 제 매수하자 그랬고, 그리고 장 출발하니까 이 51,000원 정도 가더라고요. 그래서 51,000원에 매수해가지고 지금 들고 있습니다. 들고 있어요. 다음에 이렇게 단기 매매도 합니다. 녹십자 랩셀 같은 경우에 그날 사가지고 그날 파는 거죠. 그날 사서 그날 파는 거. 그러니까 이제 녹십자 랩셀 같은 경우에는 6월 3일날 사가지고 6월 3일날 팔았어요. 그러니까 9시 사가지고 10시 팔았습니다. 10시 반에 팔았는데 제가 이제 단기 매매는 이제 갈 때 이렇게 씁니다. 단기 매매 녹십자 랩셀 매수가 얼마 해가지고 이 단기 매매는 8% 이상 수익 나면 자동 매도 그렇게 나가요. 그래서 녹십자 랩셀 이런 거. 그 다음에 포스코 엠텍 요것도 단기 매매한 거고, 현대비아 같은 것도 6% 수익이지만 어쨌든 4월 9일날 사가지고 조금 이건 시간이 갔어요. 4월 7일날 팔았는데 4월 17일날 팔았고요. S오일도 그렇고, S오일도 한번 팔았습니다. 이거 65,300원 사가지고 67,600원에 팔았고, 근데 이제 요거는 S오일은 팔아가지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했어요. 교체. 고려시멘트 같은 경우는 1박 2일, 그러니까 중소형 종목들은 이제 그 단기를 매매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5월 6일에 사가지고 5월 7일에 팔고, 매달 수익률은 15% 정도. 이렇게 합니다. 한국전력은 조금 큰 종목이라서 약간 장기, 4월 13일 사가지고 4월 28일에 팔았고, 수익률은 16.9%. 그 다음에 화일약품 같은 것은 이제 중소형주니까 단기 매매해야죠. 그래서 화일약품 47% 수익 났는데 단기 매매해서 3월 30일 사가지고 3월 31일 날 다음날 팔았고, 사가지고 그 다음날 상한가 갔어요. 상한가 갔다가 상한가 풀리면서 제가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들어갔어요. 한 번 더 들어가서 화일약품
매수해서 바로 4월 1일, 4월 3일 날 매도했죠. 4월 1일, 4월 4일, 3일 날. 이렇게 이제 단기로 급등하는 종목은 이런 것은 이제 제가 이제 그 단기 매매 그 문자에 단기 매매라고 보내드립니다. 단기 매매라고 문자 써가지고 보내드려요. 그래서 요거는 되게 한 1박 2일이나 2박 3일 정도 그렇게 가져가면서 매매를 합니다. 이제 중소형주 같은 경우 그렇게 매매를 하고 네, 독립세미캠 가능해요. 이 중소형주들은 되게 단기 매매를 하는데 중소형주도 단기 매매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중소형주를 장기로 들고 가는 경우도 있다. 이 장기로 들고 가는 경우에는 정말 확실한 재료가 있을 때 그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방은 첫 번째 신루타 장기 종목, 두 번째 대형주 중기 투자, 세 번째 단기 매매. 이 단기 매매는 대형주든 중소형주 가리지 않고 다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반드시 문자를 보낸다. 매수 문자도 보내고 매도 문자도 보낸다. 또 시황 문자도 보낸다. 요거는 시황 문자는 밴드에다가 올리기도 한다. 되게 시황 문자는 하루에 두 번 정도 보낸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가격이 굉장히 싼데 요거는 지금 현재 5월 15일부터 인상할 예정입니다. 5월 15일부터 다음 주죠. 다음 주 5월 15일 다음 주 월요일, 내일 월요일 말고 다음 주 월요일 5월 15일부터 인상 예정. 월 지금 11만원인데 11만원에서 요게 이제 아마도 22만원 혹은 33만원 올라갈 겁니다. 네, 6월 15일부터 11만원에서 22나 33만원 올라갈 거예요. 월 올라가고 장중방송 서비스 시작합니다. 지금은 이제 장중은 안하고 방송 안하고 장중에는 문자만 보내고요. 문자만 장중방송 서비스 시작할 예정. 아마도 다음주 6월 15일부터 장중방송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고요. 그때는 가격이 장중에 방송을 하게 되면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장중방송을 했던 제가 최소한 짧게, 사실 뭐 방송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최소한 짧게 하고 또 가격은 대신에 좀 싸게 올리더라도 좀 싸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인상되고요. 방송을 보시든 못 보시든 인상이 되는 것이고, 지금 그래서 직장인들을 위해서 제가 최소한 좀 싸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싸게. 대신에 방송 좀 짧게 하면 되죠. 그죠? 방송을 길게 하면은 비싸게 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문자로 매매하잖아요. 문자로. 어쨌든 문자로 매매하잖아요. 문자로 매매하는 것이라서 방송 사실 필요 없죠. 문자로 매수 매도만 하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하여튼 싸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날짜는 잡혔는데 가격과 서비스는 아직 결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어떤 좋은 가격에 여러분한테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가입하시면은 가격 올리더라도 지금 가격으로 서비스 받는 거예요. 지금 가입하신 분들은 가격을 올려도 지금 가격으로 서비스 받습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미국 V자 경기 반동, 미국 경기, 글로벌 경기, V자 반등이에요. V자 반등. 코로나는 그야말로 급속히 약화될 겁니다. 경제는 이전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급락했던 종목들 급등할 거예요. 남북주 잊어버릴 뻔. 남북주는 말이죠. 걱정하지 마세요. 남북주 여러분들 걱정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 뭐 중간에 뭐 어쩌고저쩌고 나갔잖아요. 나왔는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뭐 김여정이가 얘기하고 또 무슨 뭐 남북 사무소 없앤다. 뭐 다 뭐 별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이거 쓸 게 없고 지금 뭐 대북 전단 얘기 있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을 별로 의미 없어요. 이것도 다 이게 주가에 별 영향 없습니다. 다만 이제 남북 간의 어떤 관계 개선 재료, 이게 뭐 개별 관광이라든가 또 뭐 그런 게 있어요. 그거들 한번 기다려보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교단체에서 북한에다가 뭐 띄워보내겠다. 근데 강화군 주민들이 막았다 이거죠. 그죠? 집경지 주민들이 제발 북한을 갖다 자극하지 말아라. 우리 죽겠다. 이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또 긍정적인, 제가 볼 때는 4개월까지 가능해요. 4개월까지. 그러니까 2개월짜리를 2번 그을 수 있어요. 2개월 플러스 2개월. 요거는 가능해요. 그러나 6월 15일날 가격 인상하더라도 지금 가입하면은 6월, 7월, 8월, 9월 거의 10월달 초까지 가입할 수 있네요. 10월달 초까지. 그러니까 2 플러스 2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남북주 이렇게 너무 겁내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입하시는 분들 어쨌든 지금은 초저가로 세일하고 있으니까 가입하실 때 기왕이면은 2 플러스 2로 가입하시면 좋습니다. 2 플러스 2로. 그러니까 요 2개월짜리를 2번 걷는 거죠. 이 ARS로 하면 되는데 ARS로 02에 3490에 4651이 제일 좋죠. 요거를 2번 결제하셔야 돼요. 2번 결제하면 4개월이 됩니다. 자동으로 4개월이 돼요. 그럼 됩니다. 자, 더 질문 없으시죠? 요 정도로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 특히 많이 애용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뭐 특별한 거 없으면 박수 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좋은 휴일 되시고요. 이제는 6월달, 7월달, 8월달, 제가 볼 땐 8월 중순까지, 8월 중순이나 8월 말까지 급등세 나올 거예요. 앞으로도 6, 7, 8 급등 나올 겁니다. 9월달 15일까지, 9월 15일까지, 뭐, 특별한 악재 없기 때문에 계속 급등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번에 적어도 한 2,500까지 가보자. 회원이요, 좀 됩니다. 곰돌이 회원이 좀 돼요. 좀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내일 8시 10분에, 8시 10분부터 9시까지 제가 회원방송 하니까, 요때 꼭 들어오셔야 돼요. 요때 이제 회원방송 합니다. 8시 10분부터 9시까지. 그때는 꼭 들어오셔야 돼요. 예, 비염은 좀 있으면 더 낫죠? 금방 낫습니다, 맨날. 여름 되면 괜찮고요. 겨울 되면 좀 있고. 8시 10분부터 9시까지
그렇게 회원 방송하니까 그때는 꼭 들으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녹화된 거 올려놓을게요.